안녕하세요. 50대 여자 의사, 행복한 노후를 연구하는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계실 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두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황금 같은 10초 대처법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경우였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치 옆집 언니처럼 혹은 딸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알려드리는 아스피린 복용 단계는 과감히 생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생명을 살리는 7단계 황금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앉기입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오면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앉는 것입니다. 만약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동반된다면 서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머리나 다른 곳을 다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앉을 때는 등을 기댈 수 있는 벽이나 가구 옆이 좋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만약 의식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충격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자세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패닉에 빠지기 쉬운데 앉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 호흡 고르고 다음 행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거나 위궤양이 없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과감히 건너뛰어 주세요. 심장마비는 대부분 심장혈관이 혈전에 의해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고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이지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만하죠. 아스피린은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어서 삼키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아스피린이라면 한 알, 저용량 아스피린이라면 20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없이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너무 힘드시다면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2단계에서 아스피린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지연시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119 신고입니다.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고 아스피린을 복용했다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알리세요. 본인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거나
119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덧붙여 주세요. 제가 혼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구급대원들이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19 신고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치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절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생사의 갈림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걸 힘조차 없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비상 연락망을 지정해 두고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문 열어두기입니다.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을 잃을 경우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 후에는 반드시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세요. 만약 이웃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웃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집 문을 열어두는 것이 불안할 수도 있으니 여력이 된다면 잠금 장치를 해제한 채로 문을 닫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45도 자세입니다. 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45도 정도 비스듬히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상체를 받쳐주세요. 이 자세는 폐를 확장시켜 호흡을 편안하게 돕고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자세 중 하나입니다. 똑바로 눕는 것보다 훨씬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가슴 통증이 심하다면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옷이 있다면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45도 자세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문자 남기기입니다. 만약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미리 준비해둔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요. 119 불렀어요. 현관문 열어뒀어요. 이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보고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여러분의 생존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물 정보 등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에게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미리 단축 문자를 저장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복식 호흡입니다.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45도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다시 넣어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억지로 심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한 편안하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을 조절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불안감과 공포가 극대화될 수 있는데 복식 호흡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호흡이 가빠지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7단계 황금 조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장마비 증상 시작 후 첫 1분, 바로 이 1분이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의 비밀입니다. 이 1분 안에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80% 이상 차이 난다는 실제 통계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10분 응급처치로 평생 심장마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신기한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비법을 앞으로도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